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MTV 굿쌤입니다. 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상한데 봄에 가끔씩 이렇게 날씨가 춥죠. 오늘 영상은 무엇을 올릴 거냐면 3차 방정식, 저번 강의에 이어서 3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655번 문제를 보면 3차 방정식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k-4x-k는 0에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보다는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근데 어찌됐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3차 방정식 그래프는 아직 안 배우셨겠지만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기억하기엔 더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3차 방정식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차 방정식 그래프는 이렇게 x축에 접하면서 떨어지는 3중근을 갖는 그래프 모양이 있다라고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3중근이 나온다. 3중근, 그러니까 세 개의 근이 동일하다. 이런 모양이 있고, 또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 이런 모양의 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는 실근 하나, 그리고 나머지 어디서 x축과 만나는 게 없는 그런 허근 두 개인 경우가 있고, 좀 늘려야 되겠네요. 실근 하나에 중근 하나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근 하나에 중근. 그러니까 뚫리는 건 실근에 접하는 건 중근 갖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얘는 실근, 허근 2라는 그림이고, 얘는 3중근. 얘는 실근 하나에 중근 한 개. 그러니까 중근도 실근이지만, 그러니까 얘는 결국 실근을 갖는 거죠. 다 중근도 실근이에요. 하지만 어떤 다른 실근 하나랑 중근 하나 갖는 경우, 예를 들어 1, 2, 2 이런 근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의 근은 3중근 또는 실근 하나에 허근 둘 또는 실근 하나에 중근 하나 또는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얘를 좀 정리해 보자면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을 한 개 이상 갖는다. 무조건 실근을 한 개 이상 갖는다. 3중근도 같은 근 3개라는 뜻이고, 111. 얘는 실근 하나에 허근 2개가 나오는 겁니다. 뭐 i-i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써드렸고, 얘는 1, 2, 3처럼 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는 거죠. 어떠한 경우라도 실근은 무조건 하나 이상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x축과의 교점이 무조건 하나 이상은 나오게 되어 있죠. 왜? 아래 위로,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실근은 하나 이상 갖게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근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나머지 두 근의 종류가 바로 2차 함수의 근의 종류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근은 뭐가 있죠?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리고 중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3차 함수는 3차 방정식은 실근 하나는 무조건 같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두 근이 이차함수 근이랑 똑같은데 그 이차함수 두 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중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실근 하나를 합쳐보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가능한 거죠. 서로 다른 세 실근. 얘랑 얘가 만약에 다르다면. 그리고 얘랑 얘 중에 하나가 얘가 1인데 얘는 3이었다. 그러면 얘가 1, 2, 3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는 거고 얘가 3이 아니라 이 중에 하나랑 똑같다. 2다. 그러면 실근 하나에 중근 하나가 되는 겁니다. 1, 2, 2니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중근과 얘. 그럼 얘는 2라는 중근을 가졌는데 얘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이 경우가 되는 거고 그 외에 얘가 만약 2야. 얘랑 똑같아. 그러면 3중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과 실근 하나. 이때는 허근 2개 나왔고 실근은 무조건 허근과 다르기 때문에 실근 하나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요 4가지 경우의 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하고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텐데 이걸 확실히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3차 방정식은 항상 이런 식으로 조립제법이 되죠. 뭐 3x-2 뭐 이런 식으로 조립제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여기서는 항상 뭐가 나옵니까? 실근이 하나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 실근이 바로 이거고 이것들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나 중근이나 허근이 나올 수 있는 거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경우인데 이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중근이고 얘가 1이라는 건 얘가 2이면서 얘가 1인 경우에도 얘가 되지만 요 경우에 이 둘 중에 하나랑 똑같은 값이 나와도 이 경우가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중근에 관련된 문제 풀 텐데 그때 이게 중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얘랑 똑같은 근이 하나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중근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 그게 제일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니까 그것만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3차 방정식 저것에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 보면서 이 설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얘 3차 방정식이니까 우리 조립제법 해야 돼. 또는 인수분해 해야 돼. 인수분해해서 이 꼴을 만들어야 돼. 근데 세 근이 모두 실수가 돼야 돼. 그럼 얘는 당연히 실근이니까 얘가 서로 다른 뭐 굳이 서로 다를 필요는 없죠.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안 나왔으니까 중근 얘도 실근이 되면 되는구나. 자, 여기에는 2차식이 나오겠죠. 여기는 1차식이 나오고 그럼 이 2차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되겠구나. 이걸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에 미지수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저번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을 겁니다. 미지수를 없애는 값 1 대입하면 k 사라지죠. 그게 바로 이거 0이 되는 조립제법 할 수 있는 그 값이다라는 거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1 대입하면 여기서 4 나오고 4 지워지고 k 지워지니까 0 나오겠죠. 그래서 조립제법 쓰셔도 되고 선생님 강의 보신 분들은 바로 이거 쓰고 들어가시겠죠.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세제곱 만들어야 되고 마이너스 k 돼야 되니까. 그럼 가운데 거만 맞춰주면 된다. 가운데 거는 우리는 보통 우리 연습한 것은 1차식으로 연습했다.
1차항의 개수가 지금 k-4인데 k-4인데 여기서 k 나왔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니까 4가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 조립제법 쓰는 시간에 벌써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풉니다. 여기서 실근 하나 나왔고 x는 1이라는 실근 나왔고 여기에서 모두 실수가 돼야 되니까 얘도 실근을 가져야 된다. 얘가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4분의 d 쓰겠습니다. 4분의 d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중급 문제가 학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중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급 문제도 당연히 인수분해가 먼저 돼야 됩니다. 얘 인수분해 되려면 2a 사라져야 되니까 그냥 1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바로 x 빼기 1 넣으면 0 되니까 그리고 x제곱 맞죠? x 세제곱이니까 2a 나오려면 마이너스 2a 그리고 1차항 맞춰준다. 자, 1차항 맞추려면 여기서 마이너스 2a 나왔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요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로 나누어진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 여기서 지금 1이라는 근이 나왔다. 근데 얘가 1이라는 근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도 1이라는 중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부터 항상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판별식이 0이다를 학생들이 판별식이 0이다를 먼저 생각하면 이걸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부터 항상 생각합시다. 얘가 1이라는 근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럼 얘가 1이라는 근을 가지려면 이 식에 근을 갖는다. 1이라는 근을 가지면 대입했을 때 x에 1을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0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값이 얼마다? 2a는 2니까 a는 1이 나온다. 즉 a가 1이면 이 식도 1이라는 근을 갖게 돼서 중근을 갖게 된다. 물론 나머지 한 근도 1이면 3중근이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뭐 그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1을 넣으면 얘는 뭐 중근을 갖지는 않잖아요. 두 번째 경우는 얘는 1이고 얘랑 다른 또 중근을 갖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는 겁니다. 이놈의 판별식을 써보면 1 마이너스 8a가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이 되어도 이 경우는 이제 여기선 1이 나왔지만 얘가 2, 뭐 이런 식의 근을 갖는 이런 종류를 갖는 경우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중근 같고 이 경우도 중근 갖는구나. 그래서 두 개의 합을 구하랬죠. 그러니까 8분의 7, 2번이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영상에서 3차 방정식이 어떻게 근을 갖는지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를 한번 설명해 봤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의 값 한번 구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해 잘 되셨나요? 이 문제 중간고사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